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이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첫 전투에서 중대급 병력이 전멸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군 최소 12,000명, 최대 88,000명이 러시아에 파병갈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자, 이런 와중에 이게 이제 쿠르스크 그리고 이 동부 지역에서 이런 병력이 투입되는데, 남부 지역의 자포리자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에 러시아가 20만 명의 병력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6.25 전쟁 때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한 상태에서 휴전하기 위해서 서로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고지전을 펼쳤던 바로 그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러시아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군도 굉장히 강력한 부대들을 나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가 66.5%, 해리스는 33.6%, 그래서 트럼프는 한 0.4% 올랐고 해리스는 0.4% 줄었다라는 이런 배팅 상황이 나왔고요. CNN은 이제 설득 가능한 유권자가 거의 없다, 경합주에서도 동률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CNN은 공식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한다 라고 선언했던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론이 이제 부동표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경합주에서도 동률이다 라고 할 정도면 트럼프가 상당히 우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 막판에 또 한 번 이 백인 남성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또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는 집권하면 모든 이민자 갱단을 소탕하고 그 이민자 갱단의 자산을 압류해서 그 압류 자산을 이민자 범죄 피해 당한 미국인에게 나눠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갱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소탕 다 해서 불법으로 뭐 마약이다 뭐다 재산 축적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뺏어서 피해본 미국인들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네요. 이스라엘군 기갑부대가 리타니강 이남 지역의 최북단까지 진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헤즈볼라 소탕을 확대하고 있다라는데요. 리타니강이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그 리타니강 이남 지역은 레바논 정부군을 제외하고는, 유엔 평화유지군 레바논 정부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무장 세력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던 곳인데, 여기에 헤즈볼라가 다 장악하고 있죠. 그걸 지금 이제 리타니강 이남 최북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고, 나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적의 로켓 80% 잃었다. 지금도 뭐 로켓 공격 다 오고 있지만 그래도 로켓 80%를 우리가 부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스라엘의 할레비 총참모장은 공군기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란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면 이번에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곳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자, 여기 이 할레비 참모장의 뒤에 F-16 전투기가 있네요. 이 이스라엘군 F-16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 F-16 중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운 바로 그런 공군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를 또 공격하면 그들이 가장 아끼는 곳을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아끼는 곳이 이 핵시설이 될 수도 있고 유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그리고 신정 일체 정치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메네이의 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남서부의 나쿠라 마을에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헤즈볼라가 로켓을 공격했습니다. 뭐 알고 때렸는지 아니면 모르고 때렸는지 몰라도 어쨌든 로켓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창고가 파손되고 이 기지를 지키고 있던 오스트리아군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고에 로켓이 들어와 맞았고, 이 국경지역에 있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가 우리 한국의 동명부대가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동명부대 근처에서 이렇게 로켓을 쏴서 이 남쪽 국경 지역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오스트리아군 기지를 맞췄다라는 건데, 동명부대는 아무쪼록 이런 그 전화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사드 국장은 인질 11명에서 14명 석방 조건으로 30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을 접수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 중에서 어떤 지도자, 지도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 우리 11명에서 14명 내줄 테니까 한 30일 정도 좀 휴전하자. 이런 그 안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 중인데, 다른 또 하마스들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사자들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헤즈볼라는 이란으로 도피한 셰이크 나임 카셈 사무차장인데, 이 사람을 새 사무총장에 지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는 이제 은퇴하겠어요. 자기 서열 오니까 자꾸 이제 이 사무총장만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서열인데 나는 이제 은퇴할래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란으로 도망가 있는데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지명을 당했고 이제 사무총장을 수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갈란트 국방장관은 너 잠시일 뿐이다.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곧 죽는다 이 말이죠. 정말 무섭겠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작전 계획 유출한 혐의로 아리안 타바타바이 국방장관 수석고문 경질했다.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수석고문이에요. 아리안 타바이 이 사람을 경질하고, 아직 혐의는 확정된 거 아닌데 그래도 지금 논란이 워낙 심하니까 경질하고 지원 분야 보직에 재배치했다라는 건데, 자, 이 여성이죠. 이란계입니다. 이 여성이 탑시크릿에 접근해서 그 탑시크릿 내용을 전부 텔레그램에 올려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일주일 뒤로 미뤄졌죠. 그래서 이 어떤 지역을 어떻게 타격할 건가 다 작전 계획 전부 다 그냥 올려버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좀 찝찝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경질해버리면 되는데 무슨 또 어디 지원 분야에 재배치한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방장관.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모가 지금 요코스카에 입항 안 하고 일본하고 훈련한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킨스워드 훈련이었어요. 킨스워드 훈련은 11월 1일 날 종료되는데 10월 23일부터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고, 그리고는 요코스카로 또 가지 않고 동중국해 등 순찰 임무를 바로 시작한다. 왜? 미국의 항모가 너무 오래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역에서 공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랴오닝함, 산둥함 같은 중국 항모가 활기를 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내가 왔다라고 우리 개로 치면 영역 표시, 오줌 누러 다니는 거죠. 그거 바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인데 영역 표시 잘하고, 그래서 영역 결코 또 중국의 랴오닝, 산둥 이런 찌질한 항모들이 와서 오줌 누는 거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연례 핵 공격 대비 태세 훈련 미국이 했는데 미 본토 전역에서 했어요. 글로벌 썬더 훈련을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육해공 대규모 핵 전쟁 훈련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핵미사일 쏘는 동영상을 자기네들이 공개를 했는데, 자, 지금 두 가지 영상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야르스 ICBM입니다. ICBM 쏘는 영상. 네. 확 날아가는 ICBM. 두 번째는 바렌츠에서 지금 바렌츠에 이 미 항모 그리고 영국 항모 같이 훈련하고 있죠. 그 인근에서 R-29M SLBM을 쏘는 또 영상인데, 이 R-29M이 바로 델타4급에서 발사하는 SLBM입니다. 이걸 지금 통째로 잠수함, 이 델타4급 잠수함 통째로 북한에 줄 수 있다라는 이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겠습니다. 병력은 156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는 29대 격파, 차량은 91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38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는 40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전과는 좀 비교적 평이합니다. 그런데 병력은 좀 많죠. 1560명, 꽤 많습니다. 자, 전투는 총 175건이 있었는데 적의 병력과
장비에 큰 피해를 줬다라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의 코레노보에 공세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격퇴했다,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교전 중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파란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확고부동하게 점령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이 쿠르스크 지역의 영역이고, 노란 지역이 경합 지역이에요. 빨간 지역이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 이 코레노보, 이 끝입니다. 이쪽을 향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펴고, 아마 이 경합지 여기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공세를 펴고, 러시아는 이걸 다 막아냈다,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아직도 전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북한군들이 대거 들어가겠죠. 코레노보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최고 라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의회죠. 16만 명 추가 동원한다. 전부 전투 지원에 활용한다 라는 건데, 아마 16만 명 동원해서 영토 방위여단 등에 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뉴욕타임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건데요. 이 토마호크가 신형이죠. 지대지 용도로 쏘는 토마호크를 달라는 건데, 이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구형은 2,500km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인데 신형은 1,650km. 그러니까 사거리는 줄었지만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대함 타격 능력을 가졌어요. 만약에 미국이 이 토마호크를 준다, 1,650km인데? 그러면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을 허락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160km짜리라 몰라도 1600km, 1650km짜리를 준다? 그러면 그 사거리 활용하면 뭐 흑해에 있는 흑해함대, 지금 노보로시스크로 도망가 있는데 그 전부 다 타격하고, 또 이 모스크바는 때리지 말고 그 대신 이 러시아 전역에 있는 공군기지 뭐 다 때려 라는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상호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중지하는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지금 겨울이 오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서로 에너지 인프라, 발전소, 변전소, 유류 저장고 이런 데를 계속 때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두들겨 맞기만 했는데 올해는 많은 드론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유류 저장고, 발전소, 변전소 계속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더 춥겠죠. 그러니 러시아가 발등에 불이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격하되, 야, 에너지 인프라는 좀 때리지 말자라는 내용을 러시아가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공산주의자, 이 전체주의자, 이들에게는 오직 힘만이 답이다. 뭐 말로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국경을 넘으면 보복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말은 북한군 절대 봐주지 마라, 그 말이 되겠죠. CNN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이 러시아 파병 중단 이거 좀 하도록 압력을 가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전국적으로 비밀 동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력이 부족하니까 북한에서도 저렇게 엄청난 비용을 주고 병력을 데리고 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동맹국의 전투기가 폴란드 지역에 배치되면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그-29 전투기 원래 동독에 있던 거예요. 동독에 있던 거 통일이 돼서 이제 서독,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냉전 때는 미그-29 생긴 거 그럴싸하게 생겨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독일 공군에서 동독 공군 인수해서 써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대당 $100에 폴란드에 그냥 줘버렸어요. 그걸 지금 폴란드가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거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줬고 지금 1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그-29 가지고 하는 일이 있죠. 뭐 초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동맹국 프랑스다, 독일이다 이런 전투기들이 이 폴란드에 와서 전진 배치해서 이 10세대가 하는 몫을 대신 띄워주면, 뭐 우리 달라는 건 아니고 대신 좀 그 작전 좀 띄워주면 이제 지금 있는 이 미그-29 바로 우크라이나 준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주기를 바랍니다. G7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500억 이거 연말부터 지급하겠다.
자, 이렇게 지급되면 이거 가지고 드론 만들고 무기 만들고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하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선 투입으로 모두의 시선이 쿠르스크에 집중된 사이 러시아가 남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동원되는 대공세로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전역을 점령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도 완전 서구식으로 편성된 최정예 부대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해 추계 대공세를 벌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10월 29일 밝혔습니다. 남부작전사령부 공보실 블라디슬라프 볼로신 대령은 현재 남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20만 병력에 맞서고 있다라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적은 아직 본격적인 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규모 부대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에 따라 병력을 분산 배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남부전선에 배치한 병력이 즉각 대공세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크롭스크와 부흘레다르 방면에서 공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 역시 러시아군은 지난 10월 1일 부흘레다르를 점령한 이후 부흘레다르 북쪽과 북서쪽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고 지난주 포크롭스크 전선의 셀레도베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였다라며 이는 가을에 전장이 완전히 진흙탕이 되기 전에 최대한 진격 속도를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일주일 동안 부흘레다르 북부와 북서부, 코라코베, 셀레도베 등에서의 기계화 부대 공세를 크게 늘렸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격퇴했지만 병력과 화력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포위 가능성을 우려해 조금씩 후퇴하면서 러시아군의 점령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비해 남부전선에 투입할 부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까지 제156, 157, 159 보병예단이 기계화 예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들 부대의 장비대는 전차 차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갑차는 지난달 미국이 대량 공급하기로 한 M113 장갑차, 야포는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와 우크라이나제 보다나 차륜형 자주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 교육훈련을 마친 첫 서구식 기계화 예단인 제155 기계화 예단도 우크라이나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레오파르트 A4 전차 31대, 프랑스제 VAB 장갑차 120대, 세자르 자주포 18문 등으로 중무장한 4,500여 명의 병력인데요. 이들도 이번 주부터 우크라이나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정예 병력들을 남부전선에 집결시키면서 올 가을과 겨울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지역에서 양측의 주력군이 다시 한번 격돌하는 23년 봄의 상황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20만 명이 남부전선에 지금 준비 세팅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남부전선 사령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치냐라는 건데 여기 포크롭스 전선이죠. 격전지인 셀레도베, 쿠라코베, 부흘레다르 그리고 자포리자죠. 우로자인 여기가 딱 그 자포리자와 도네츠크의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자포리자, 여기가 도네츠크. 여기가 집중 공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 동쪽에 바흐무트와 차시베라가 있죠. 그쪽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대규모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쿠르스크 이쪽에만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여기도 좀 관심 좀 달라라는 거죠. 뭐 여기 부대 배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좀 얇습니다. 여기는 러시아군은 부대 이 단대호 마크가 굉장히 두텁게 돼 있죠. 그 말은 예비부대가 많다. 뎁스가 두껍다. 이 말인 거고 여기는 방어선 하나 무너지면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보내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156, 157, 159 보병예단 3개를 기계화로 개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들어가는 전차나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장갑차는 M113 그리고 우리 한국이 쓰는 K200 장갑차하고 뭐
비슷한 거죠. 그걸로 지금 뭐 미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가 준 건데 이걸로 이제 장갑차는 쫙 세팅하고 전차는 있어야 되는데 전차는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기계화 여단 하나가 지금 이 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바로 155 기계화 여단입니다. 프랑스에서 전지훈련 갔어요. 프랑스 갔어요. 거기에서 6개월 동안 훈련했습니다. 소총에서부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모든 것을 프랑스군하고 똑같이 세팅을 했답니다. 물론 전차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는 아니고 레오파르트 A4 전차, 나머지는 전부 프랑스하고 똑같은 편제부터 무기 모든 것을 전술까지 전부 프랑스식으로 세팅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지금 온다는데 이 부대가 아마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전차 대대가 하나 있어요. 전차 대대 하나, 그리고 장갑차 대대가, 기계화 보병 대대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자 이게 이제 프랑스군 편제다 이거죠. 특이하게 소총 대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포병단이 하나 있습니다. 포병단. 네, 포병단에는 여기 자주포 대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장 로켓 대대가 2개. 그 무기는 뭔지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자주포 대대는 세자르 자주포가 들어가고요. 프랑스제죠. 그리고 여기 대전차 부대가 하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원 부대로는 이 정찰 중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공대대, 그리고 정비대대, UAV 부대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정찰대대, 여기에 프랑스제 이 AMX-10RC 화력 지원 장갑차 90mm 주포를 가지고 있는 장갑차인데 90mm 주포를 가지고 있는 화력 지원 차량이에요.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정찰 중대, 그리고 전차 대대에도 정찰 소대가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이제 그런 그 AMX-10RC 90mm 주포를 가진 장갑차가 배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계화 보병 대대, 그러니까 장갑차 대대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프랑스제 VAB 장갑차. 이거 뭐 미국의 M123, 우리 한국의 K200하고 똑같은 겁니다. 차량형인데 프랑스의 M12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로 다 이루어진 기계화 보병 대대가 구성되고, 그 기계화 보병 대대 아래에 화력 지원 소대가 있고요. 아마 여기는 뭐 대전차 무기가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정찰 소대가 있습니다. 이 정찰 소대 역시 AMX-10RC 이 90mm 주포를 가진 장갑차가 배치가 되겠고, 또 박격포대가 있네요. 박격포 우리도 우리 기계화 부대도 있죠. 그리고 대공 소대가, 방공 소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구성된 이 부대가 바로 155 기계화 보병 여단인데, 이게 프랑스에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그 무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소 비었죠. 여기에 다시 또 우크라이나군 한 개 예단이 또 들어가서 똑같이 또 이렇게 무기부터 소총에서부터 모든 장비를 또 프랑스식으로 세팅해서 또 훈련받고 온다고 하는데, 야, 이 부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크라이나 부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가 확 되는데요. 물론 보병 전투 장갑차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게 있으면 기관포 장착한 바로 그 장갑차들이죠. 그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프랑스식으로 전술을 배웠다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부대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서 20만 명이 남부 지역에 세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언제 휴전될지 모르니까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측의 이 노력이 정말 마지막까지 불꽃을 튕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